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20 6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200점이에요. 점수 배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실 때는 먼저 내용을 다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표는 지금 입력을 안 했어요. 표 만드는 것부터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요 보기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에서요. 요 쭉용각하고 요 문단 보호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쪽용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가 위에 글씨가 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머릿말하고 쪽번호를 넣었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쪽용각을 선택을 해 놓으셔야 우리가 머릿말을 삽입을 하거나 쪽번호를 넣었을 때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보호는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거나 하시게 되면 빈줄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요 문단 보호도 켜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바로 어디 부분이냐면 요 제목과 본문 사이에 이곳, 그리고 본문하고 밑에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이곳, 그리고 또 아래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문단 보호와 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표를 삽입을 하고 나서는 표 아래에 빈줄을 하나 엔터를 하나 눌러주셔서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요 공간에서는 띄어쓰기를 두 번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띄어쓰기 두 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입력을 할 때 한자를 다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문화라고 나와 있는 거를 내가 한자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어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고요. 한자 키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고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문화. 그리고 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한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한자가 변경이 돼요. 그죠? 그리고 한자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요 특수문자는 우리가 키보드에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단축키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뭐하고 눌러주시면 되나요? 네, 그렇죠. F10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컨트롤 F10 눌러서 요 하트 입력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요 한글 문자표에 요 정각기호 1번에 가면 있어요.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한글 문자표를 선택을 하시고 정각기호 1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특수 문자들은 이쪽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한글 문자표 클릭하시고 요 정각기호 1번 그리고 요 내용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까만 하트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 특수 문자까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시게 되면 중언 문화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이렇게 조그맣게 A가 나오면서 각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도 나중에 입력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입력을 하면서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언 문화 뒤에다 클릭을 하시고 우리 입력에 가면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입력에 가주시게 되면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요 각주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입력에 가서 각주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에 번호 모양이 1하고 이렇게 반가로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A로 나오거나 뭐 동그라미 1로 나오거나 뭐 기억이 나오거나 한다라고 하면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변경을 할 때는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주 미주 모양으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눌러주셔서 여기에 있는 번호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A라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각주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자, 특수문자, 각주 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표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표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그죠? 세 칸. 그리고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세 칸의 줄수는 어떻게 돼요? 요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세 칸에 몇 줄이다? 다섯 줄이다. 그죠? 이렇게 줄수하고 칸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표 줄수가 5줄, 칸이 3칸이었어요. 그죠? 칸이 3칸. 이렇게 줄수와 칸수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눌러요?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전체 한꺼번에 범위 지정하는 거 뭐였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표 만들기 할 때 했었죠? 뭐였죠? 그렇죠. F4를 몇 번? 3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눌러서 아래로 몇 번?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 표가 좀 화면상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표에 관련된 여기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에 가운데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요? 도둠. 자, 이것도 미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둠. 그리고 크기는 10.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표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여기 왼쪽 그리고 아까 여기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중실선인데 자꾸 요 부분을 빠뜨리고 이중실선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요 부분도 이중실선이 있다라는 거 매번 나오니까 여러분들 체크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빼먹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테두리를 먼저 좀 할게요.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였어요? 이것도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L입니다. L. L이에요. L. 그래서 L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범위 지정 상태에서 L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선을 없앨 거예요. 이게 없음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선이 이렇게 안 보일 거고요.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위, 아래. 위아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줄 있죠. 요 첫 번째 줄은 여기 아래가 이중실선이 있고 또 여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라데이션 유형 가로 시작색 하양 끝색 노랑으로 바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L을 눌러서 먼저 이중실선 아래쪽을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였어요? 그렇죠. C였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있는 표는 그냥 단색깔 칠하는 거기 때문에 3개였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 그쵸? 그래서 어디? 여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라데이션 눌러주시게 되면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이에요. 그죠?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유형이 가로예요. 요거 선택해 주셔야 돼. 여기는 유형을 뭐로 바꿔준다? 가로. 여기 가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수평은 2016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요 표 같은 경우는 요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칸이 넓어요. 그쵸? 그러면 이 칸이 이렇게 이 정도로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선이 원래 있는 선의 반 정도 되니까 경계선에다 놓고 이렇게 당겨오면 되겠죠. 그런데 맨 위에는 요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요게 요렇게 선이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칸이 합쳐졌죠. 표를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에요. M.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입니다. M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기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와 요 칸이 합쳐졌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합치기 단축키 뭐 눌러요? M. 그리고 여기 아래도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칸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경계선에다 놓고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내용까지 다 입력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맨 위에 제목부터 표에 있는 내용까지 다 입력이 되시고 나면 그럼 위에부터 차례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맨 위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하시기 전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요 줄, 제목과 본문 사이에 빈줄 하나, 그 다음 본문과 목록 사이, 목록과 표 사이, 표와 발시명의 사이에는 꼭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빈줄 들어가야 되는 거 몇 군데? 네 군데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네 군데 꼭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위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보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요 제목에 관련된 거 바꿔야 되니까 이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하고 글꼴이 도듬의 18 진하게예요. 그죠? 그러면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18이라고 했습니다. 18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정렬은 당연히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쪽에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요 덧말 넣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덧말을 넣을 때는 여러분들 범위 지정하셔야 돼요. 덧말을 넣을 때는 뭐를 한다? 범위 지정을 한다. 범위 지정을 하시고 원래 우리가 2016 버전에는 이렇게 입력을 클릭을 하면 이쪽에 덧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서 요 2020 버전에서는요. 요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있는 요 삼각형 모양을 눌러주세요.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본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 덧말 쓰라고 나와 있죠? 덧말에는 3개 무술과 문화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말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글씨가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또 덧말만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덧말 위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덧말 지움 눌러주면 덧말이 지워지는 거고 오타가 있거나 그럴 때는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본말과 덧말의 내용도 이곳에서 수정하시고 고치기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또 있어요. 이쪽에 보면 책갈피 이름 넣어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었죠? 우리가 어제 도형 작업을 하고 도형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를 클릭을 했을 때 이쪽 제목으로 이동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책갈피 넣어주시면 돼요. 책갈피 이름은 뭐다? 무술. 넣기를 눌러주시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도형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이퍼링크를 지정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커서가 여기 이렇게 앞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 머릿말하고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까지 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뭐까지 쪽번호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먼저 요거를 하시면 놓치지 않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커서를 여기 앞에다가 놓으시고 우리가 요 머릿말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쪽이에요. 쪽에 들어가서 머릿말 꼬릿말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죠? 이쪽에다가 무술 한마당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반드시 또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오른쪽 정렬은 잘 하시는데 도둠의 10을 안 바꾸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을 할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하고 바꾸셔야 돼. 그래야 글꼴이 바뀌죠. 도둠의 크기 얼마요? 10. 그리고 정렬을 어디로 한다? 오른쪽 정렬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모서리 앞마당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쪽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이쪽에는 쪽번호 6으로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쪽번호를 넣을 때도 커서를 여기 제목 앞에다 넣고요. 이쪽 쪽에 가면 이 쪽번호 매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요. 그래서 쪽번호가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다? 여기 끝. 줄표가 있어요? 없어요? 줄표가 없어요. 이거 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번호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니까 이쪽 줄표는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눌러서 어떤 거? 로마자 소문자예요. 로마자 소문자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넣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세 번호로 시작으로 들어가서 이쪽 번호를 몇 번으로? 6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1번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문화.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나왔습니다. 요 문단 첫 글자 장식도 책갈피와 마찬가지로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놔야 되지, 범위 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 우리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면 이쪽에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몇 줄? 두 줄. 두 줄의 글꼴의 면색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궁서다, 면색은 뭐다? 노랑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줄? 두 줄은 여기 한 줄, 여기 두 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줄 눌러주시고, 글꼴은 뭘로 바꿔주시냐면 궁서로 바꿔주시면 되고, 면색은 뭐다? 노랑이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 볼게요. 그림. 그래서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 위치는 이 본문이 있는 곳에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그림 눌러주시면 우리 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들어가면 픽처. 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문서 ITQ 픽처. 그림 몇 번? 5번이에요. 이 그림이야. 그죠? 그림 5번을 선택을 하고, 당연히 문서에 포함해야 되겠죠. 여기 문서에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포함해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당연히 안 나와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거야. 그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르라 그랬어요. 어떤 거? 누구만 남게? 얘만 남게 잘라주셔야 돼. 그래서 잘라주실 때는 여러분들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 서식이 나오죠? 이쪽 위에 가서 보면은 자르기가 있어요. 요 자르기 버튼을 눌러주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까만 테두리로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까만 테두리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같은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럴 때 잘라주시는 거야. 그런데 가능하면 자를 때 하얀색 공간이 많이 안 보이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림이 크게 보입니다. 너무 여백이 이렇게 많으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도 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짝 잘라주시는 게 모양이 좋겠죠.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을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크기 얼마? 40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바깥 여백이 2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바깥 여백 여기 왼쪽,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어디예요?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여백을 좀 넣어줘서 글씨하고 많이 안 붙게 하려고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바꿔요? 2.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요 그림을 요 격자점 요거 있죠? 요 부분이 여기 끝에 닿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짠 하고 갖다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고, 이 끝부분이 요 끝부분에 있는 글씨가 자, 호, 후, 전, 는, 한, 리 이렇게 한 번에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오타 없이 잘 입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띄어쓰기도 하시고, 만약에 조금 윗부분이 좀 안 맞아,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안 맞거나 여기 밑에 있는 글자 하나가 안 맞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클릭하고요,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세요. 마우스를 자꾸 움직이시면은 안 맞을 확률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키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주셔서 자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좀 큼직하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3개를 하실 거예요. 어떤 거 하실 거냐면 여기 있는 요 글자 모양, 여기도 글자 모양, 여기도 글자 모양에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한꺼번에 요 문단 번호에 해당이 되는 제목, 표의 제목, 그리고 맨 아래쪽에 들어가는 발신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영색, 여기 강조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장평, 요 3가지는 글자 모양에 가서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트도 글자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 지정하셔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굴림에 18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하트는 지금 빨간색으로 안 바뀌었죠. 흰색으로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 모양이 나옵니다. 요 단축키를 뭐 이용을 하셔도 돼요. Alt L.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글자색, 음영색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글자색과 음영색. 그래서 글자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음영색은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색깔을 확인하는 거는 여기는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할게요. 또 굴림에 뭐예요? 18. 굴림으로 들어가 주셔서 굴림에 18로 바꿔주시고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밑줄이 안 들어갔어요. 하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범위 지정하고 일단 밑줄을 넣어볼게요. 밑줄을 넣어주시고 지금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곳이 따로따로 들어갔죠. 여기 무술하고 여기 프로그램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범위 지정해서 강조점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강조점은 글자 모양에 들어오면 요 기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주셔야 돼요? 요 확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여기 강조점 여기 보이죠?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체크 물결 이렇게 있는데 요 4가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얀 동그라미.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프로그램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다시 강조점을 하얀 동그라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충주중원 문화재단이라고 나와 있는 요 발신명이 있죠. 요 부분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궁서 24로 바꿔볼게요. 궁서에 24에 진하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어디예요?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장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장평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인데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확장 탭에는 강조점이 있는 거고 요거 장평은 기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평을 105예요. 이렇게 105를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럼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어떤 부분이 남았냐면 여기 가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문단 번호가 남았습니다. 문단 번호. 그래서 문단 번호를 보니까 이 1하고 요거 1하고 나와 있는 게 1수준이 되고요. 가나가 나와 있는 게 2수준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1수준과 2수준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줄간격이 얼마가 나와 있어요? 180이 있어요.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줄과 요 줄 사이에 여기 간격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것도 많이 빼먹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미리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요 줄간격을 미리 바꿔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나중에 하든 먼저 하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내가 자꾸 실수한다, 자꾸 빼먹고 안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미리 변경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번호가 1가나 요 1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1수준, 2수준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1수준, 2수준이 1점, 가점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점 가점이었어요.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죠. 여기에 10가지 모양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는 요 첫 번째에는 요게 1수준, 요게 2수준이에요. 그럼 1수준과 2수준이 같은 모양이 있으면 그걸 눌러주면 되고, 혹시 1수준이나 2수준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서 요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에 눌러주시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수준 나오죠. 번호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번호 모양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원문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원문자 옆에는 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점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 요 점을 삭제하는 거는 요 번호 서식에 보면은 꺽쇠 1에 여기 점 있는 거 있죠. 이 점을 지우시면 돼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번호 모양이 1점이니까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1수준의 여기 위치는 알려줬어요. 20의 오른쪽 정렬이라고. 위치는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치를 얼마로? 20의 오른쪽 정렬. 그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수준 눌러주셔서 2수준의 모양은 가예요. 똑같죠? 얘는 2수준은 30의 오른쪽이에요. 또 30 넣어주고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게 되면 마지막에 사용자가 입력한 부분은 요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1수준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2번과 3번을 이제 어떻게 해요? 2수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요 바꾸는 거는 단축키도 있고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메뉴는 서식에 가면은 요쪽 끝에 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면 여기 끝에 한 수준 올리는 거 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축키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컨트롤 넘버 플러스다. 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바뀌니까 얘가 1로 됐죠? 요거는 단축키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넘버하고 뭐를 눌러주면 돼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되신 분들은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나 암기가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들어와서 서식에 들어서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한 수준 감소.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 한 수준 증가는 컨트롤 플러스 넘버 마이너스 우리는 감소를 해야 되는 게 나오니까 요 감소 컨트롤 키하고 넘버 우리 키패드 옆에 본 넘버룩이라고 하는 넘 있잖아요. 그거와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이번에는 조금 확대한 거를 좀 줄여볼게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릿말 들어가 있고 제목,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림, 그리고 글자 모양에서 지정해야 되는 거 3가지 했고 편은 입력하면서 완성을 했죠. 각주도 내용을 입력할 때 각주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제목을 수정할 때 머릿말하고 쪽번호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를 한다? 문단 번호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순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자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을 뭐 이렇게 한 3-4줄만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좀 한 5-6번 눌러 놓은 다음에 여기 아래를 지정을 하셔서 아랫부분을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3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또는 25분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반드시 기능적인 걸 익히고 나면 시간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워포인트, ITQ 파워포인트 2021 버전을 또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강의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준비하시는 분들 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